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앞으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보다 바쁠 야 있겠습니까? 불경주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프레시안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부터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잘막잘막 인터뷰를 했었지만 2008년 7월 12일 전날 있었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이유로 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마치 그런 사건이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걸 보고 이런 식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곤란하지 않겠는가. 제가 2008년 5월달에 북한의 나무 심어주러 민화역 대표단을 끌고 평양에 갔을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에 전달해달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당시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거리 형식으로 얘기를 했건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프레시안의 정세 토크라는 걸 2008년 7월 15일 시작해서 2주마다 정확하게 그걸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안광대학교 총장과 가 있는 동안에는 거리 때문에 취재가 어려워서 간간히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달에 한 번도 했지만 다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되면서 그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정확하게 제가 2주에 한 번씩 했었어요. 이번에 다시 정부에 사실상 방해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시간도 없고 또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방향인 것처럼 오해가 되거나 또 파장을 불러올 것 같아서 정세 토크를 좀 쉬고 있습니다. 또 끝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계속 불러주십시오. 오늘 이명성 기자는 옛날에 헤딩라인 뉴스라는 그 텔레비에 그 아나운서로 일을 할 때 목소리하고 좀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가늘어졌어요. 저한테 오늘 뭐 20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20분 딱 채우고 저는 또 다음 일정 때문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북한이 사실 어저께 SLBM을 쏜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걸 오늘 쐈다고 또 발표를 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일본에다가 지소미아 채널로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기사도 뜨고 그러는데 그 지소미아 아니라 SLBM을 북한이 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항상 지지에 끌려다닌다는 식의 비판을 또 하대요. 저는 참 그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식견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무조건 비판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여야 간의 이 설전을 벌이는 거 보면 자유당 때 수준으로 참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유당 때 정치의 연설이라고 야당은 무조건 이승만 비판만 하면 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 매체도 신통치도 많지도 않았었고 정보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을 지지도 알고 그것이 페이크 뉴스인지 팩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박수치고 옳소 하면은 그것이 여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정치인이 소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이 71년 4월 18일 장충남 김대중 후보의 선거 연설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쫙 일벌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이 기자교류도 하고 스포츠 교류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국은 남북을 교차승인 해달라. 그렇게 해서 미수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70년대 초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수 대탕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들어간 것은 72년 2월 달이었지만 그때 72년 4월 달쯤 되면은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미 중국을 드나들면서 북미 관계, 미중 관계죠.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간의 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때 72년 4월 18일 날 저는 그때 대학원 1학년 학생이었었지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놀라게 했던 그 정치인의 연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남북관계에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을 보면은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SLBM은 뭐 위력적인 무기죠. 근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신무 협상을 10월 5일 날 하겠다는 것을 어제 아침, 어제 시간이죠. 어제 시간으로 6시에 중앙통신을 통해서 수선이 지길 부상이 발표를 했어요. 10월 4일 날은 예비 접촉을 하고 5일 날 신무 협상을 한다.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 장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제안을 해놓고 SLBM을 쏘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진정성 타령을 하더군요. 솔직히 이번에 회담을 앞두고 SLBM을 쏘는 것은 확실하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군사적 안전 보장 이거 해달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하나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때 저는 뭐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 옛날에는 그 AOC가 이걸 안 했었어요. 서울상공에서 막 그냥 파란색 빨간색 연기를 내뿜으면서 비행원이지만 서울상공을 비행하고 하는 그런 시고가 있었지만 이번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F-35의 스텔스 전복기가 뭐 떴다 그런 기사가 있대요.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SLBM을 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전보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미국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는 메시지이고 건드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전후로 해서 뭐 들어왔는지 비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련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말라는 얘기에 불과한 것을 그걸 가지고 이게 남한 패싱이라는 식으로까지 해서 그런 것은 조금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자유당 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10월 5일 날 신무 협상이 열리게 되면은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그건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일 날 서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가서 11월 하순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장이 국회 보고를 하는데 근거 없거나 또는 그냥 낙관적인 전망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요. 저는 그 시간에 중국에 있었습니다만 아마 선양에 있었을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말쯤 되면은 부산에 올 가능성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그 연장선상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북미 정상 9월 말에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부상이 9월 중순인가 이미 했지만, 그렇다면은 10월 중에는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쯤에는 실무협상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고, 그 결과로 10월 중 내지는 10월 말 내지 11월 초쯤에는 북미 정상 4차 북미 정상 3차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는가.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물론 이제 미국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거 끝나고 나서 할 일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4.27이나 9.19에서 합의했다가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있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담을 새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9월 말은 지나고 난 뒤에 10월 5일 날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보면서 최선희 부상의 말 속에 사실 그동안에 협상이 어떻게 진전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숨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명길 그 특별대표 순회대사가 9월 9일인가요? 아니 9월 말인가? 북미 실무 협상을 낙관하고 싶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바람직한 정치인들이 하는 식의 그야말로 이 희망적 관측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차단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물밑적 조업 과정에서 상당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볼튼을 자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계산법과 딱 일치하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계산법 사이에 뭔가 지금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최선희 부장이 어저께 긍정적인, 이제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진전이 가속되기를 바란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물밑 접촉을 주로 뉴욕에서 했을지 또는 다른 제3국에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물밑 접촉 과정에서 상당 정도 진전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건 조금 위험한 전망이 되겠는데, 그러면 왜 미국이 그동안에 별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만 하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제재 해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언급하지 않던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왜 10월 초에 실무협상을 하는가? 저는 10월 말에 미국 예정되어 있다고는 저희 하원에서의 탄핵? 그 탄핵 결의를 의식한 타이밍 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즈음에 열릴 가능성이 역으로 높다. 왜냐? 뉴스 밸류 면에서 아마도 하원의 탄핵 가결보다는 나중에 하원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사건을 그 탄핵 말하자면 결의 예정일로 되어 있는 10월 말 전후에서 전후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계산이 깔려서 지금 미국이 서두른 거 아니야. 또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북한에서도 말하자면 나중에 트럼프의
구원투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접점이 빨리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프레시안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런 몇 개의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취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생각하고 이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좀 모르고 무조건 정부 비판만 하면 된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 좋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레시안에 오랫동안 관계를 했고 지금도 아직도 고문은 고문이죠. 잘리지 않았죠. 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린다, 내지는 북미정상회담이 그야말로 긍정적인 진전을 일궈내고 그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은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이제 4차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시에 똑같이 얘기가 됐고 또 조문화됐던 것이 개성공단, 조업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그리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착공식입니다. 현대화입니다. 특히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라는 개념은 4.27에 들어갔었고 9.19에서는 착공식을 연내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26일 날 봉동역, 그러니까 판문점 개성공단 바로 옆이죠. 개성공단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화물역이 봉동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판문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 봉동역 근처에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그거 할 때도 미국의 미국이 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부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본표 장관이 직접 여러 가지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하는 게 북한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두고 쓰는 문자 때문에 빨리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라든가 책임감 때문에 26일날 서둘러서 했고,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 왔기 때문에 10월 9일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됐는데, 북한 지역을 출입했으니까 이제 새로 하면은 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게 되면은 적어도 그 전에 내지는 그 직후라도 이 철도도 연결과 현대화, 특히 현대화 쪽에 우리가 이 준비를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크게 봐서 그 북한한테는 뭐 하면 좋지만 그들에게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가 훨씬 더 소중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돼야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정했던 22개의 경제특구, 지방급 경제특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돌리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평화경제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그렇게 풀려나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